오늘 9월 14일 수요일 추석 명절 여러분들 안전하게 잘 보내고 대구로 잘 뭐 귀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왔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비대면 수업 오늘 시작을 하겠고요. 지난 추석 이전에 그 수요일날 첫 번째 챕터 15가 파트 1이었고 오늘은 챕터 15의 파트 2 나머지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사실은 페이지 수가 좀 파트 1보다는 2가 좀 많기는 한데 파트 1에서 나왔던 핵심적인 두 가지 토픽이라고 할까요? 벤젠이 3개의 더블 본드를 갖고 있지만 일반적인 알켄보다는 훨씬 스테이블하다 하는 그런 벤젠의 특성,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스테이빌리티를 기반으로 한 아로마틱 컴파운드에 대한 정의를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아로마틱이다 아니면 엔티 아로마틱이다 라고 정할지, 휘케스 룰을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텐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숙지를 복습을 하고 있다면 오늘 해야 되는 파트 2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제 지난 파트 1에서 했듯이 휘켈스 룰 포엠 플러스 2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때 2는 그 몰레큘러 오비탈에서 가장 안정한 스테이블한 사이1에 있는 2개의 일렉트론 숫자가 고정적으로 2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파이 일렉트론은 사이1보다 위에 있는 본딩 오비탈 2개의 서브쉘로 되어 있고 각각의 2개씩 전체적으로 4개까지 일렉트론을 채울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 파이 일렉트론 6개, 즉 벤젠인 경우는 사이1에 2개, 그리고 사이2와 3에 각각 그 2개씩 총 4개 해서 n이 1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전체는 6개의 파이 오비탈이 되겠어요. 자, 그러한 특성을 만족하는 계량적인 그 아로마틱 컴파운드에 대한 충족 요건이 휘케스 룰이에요. 자, 1931년도 꽤 오래된 거의 90년 전에 개발이 되었고 이미 파트 1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이클릭 컴파운드의 특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파이 오비탈이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체 몰레큘은 플래너해야 되고 여기에 계량적으로 4n 플러스 2에 해당되는 파이 일렉트론을 갖고 있다면 그 화합물은 아로마틱 컴파운드입니다 라는 그런 기준이 되겠네요. 자, 이제 엔티 아로마틱인 뭐 뒤에 조금 몇 개 사례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 사이클로프타다이엔 같은 경우는 2개의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사이클릭 컴파운드, 카본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컴파운드인 경우는 파이 일렉트론의 숫자가 4개밖에 안 되죠. 하나, 둘, 셋, 넷. 따라서 4n 플러스 2 여기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컴파운드는 엔티 아로마틱 컴파운드입니다 하는 것이죠. 물론 보면 그 컨주게이션은 되어 있어요. 더블 싱글 더블 싱글. 그래서 디로컬라이즈가 잘 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실제로는 디로컬라이즈가 되지가 않고 이 파이 일렉트론 4개는 여기 딱 로컬라이즈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도 이동하는 게 아니고 로컬라이즈가 되어 있는 그러한 컴파운드의 특성, 즉 엔티 아로마틱 컴파운드에 해당이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학기 때 공부를 했듯이 디엘셀드 반응은 낮은 온도에서 반응을 시키게 되는데 따라서 2개의 리에이전트, 하나는 그 다이앤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더블 본드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게 디엘셀드 반응을 낮은 온도에서 하려면 이 다이앤이 상당히 반응성이 뛰어나야 돼요. 반응성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는 이 스테어빌리티가 높은 에너지 값을 갖고 있다, 언스테이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왜? 이 사이클로프타다이앤은 엔티 아로마틱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로마틱 컴파운드를 만약에 디엘셀드 반응에 쓰겠다 그러면 반응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매우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굳이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새로운 반응, 사이클로 에디션이 될 만한 동기가 없는 것이죠. 자, 벤젠은 이제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4n 플러스 2에 n의 1이 해당되는 6개의 파이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고 사이클릭 컴파운드이고, 그리고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플랜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벤젠은 대표적으로 아로마틱 컴파운드에 해당이 되고, 여기 있는 6개의 파이 일렉트론은 디로컬라이즈가 되어서 2개의 레조넌스 폼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조넌스 폼이 있다는 의미는 더블 본드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로 이동하고, 여기 있는 더블 본드가 여기로 이동하고, 여기 있는 더블 본드가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레조넌스 폼으로 디로컬라이즈가 된 파이 오비탈 특성을 갖게 됩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좀 더 링이 8개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이클로 옥타 테프라인인 경우는 아로마틱일까요? 엔티 아로마틱일까요? 전체적으로 8개의 파이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4n 플러스 2를 만족시키지 못하죠. 아로마틱 컴파운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이클로 옥타 테트라인은 엔티 아로마틱 컴파운드가 되고, 이 더블 본드, 4개의 더블 본드는 이렇게 레조넌스 폼이 있는 게 아니고 다 로컬라이즈가 되어 있어요. 여기 픽스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 8개 위치가. 그리고 실제 이제 3차원 구조로 보게 되면 얘는 또 프레나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4개는 프레나하지만 나머지 각각 2개의 카본은 업 이렇게 튜브 형태로 되어 있다. 플래너한 조건에도 만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컴파운드는 엔티 아로마틱 컴파운드인 것이죠. 자, 이게 이미 파트 1에서 설명했어요. 자, 요거는 지난 추석 이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4n 플러스 2는 여기에 사이원의 2개 일렉트론, 그리고 위에 있는 에너지 레벨, 이 2개는 디제너레이트 된 레벨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 각각 2개씩, 그래서 총 4개까지. 그래서 4n 플러스 2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나프탈렌 같은 경우는 파이 일렉트론이 10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각각 2개 서브쉘이 존재하게 되고 4개를 다시 채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프탈렌은 n이 2에 해당되기 때문에 4 곱하기 2 플러스 2는 10개. 그래서 휘켓스 룰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런 몰레큘러 오비탈에 대한 피겨를 설명했고요. 자, 이제 그 사이클로 부타다이엔이라든지 옥타 이런 엔티 아로마틱 컴파운드라든지, 아로마틱인 뭐 벤젠, 뭐 여러 가지 많은 컴파운드들, 그런 것들을 보면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뉴트럴한 컴파운드예요. 그렇다면 아로마티스티는 뉴트럴한 컴파운드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근데 그것은 아니다 한 그 이야기를 이제 요 장표부터 하고 있어요. 이 2개의 컴파운드, 하나는 5 멤버링인데 한 개의 카본에 마이너스 이온을 띄고 있어요. 카바 에나이온이죠. 카바 에나이온. 그래서 여기 이 카본은 2개의 파이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2개를 따져보게 되면 한 개의 일렉트론은 본래 카본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자기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는 하이드로젠이든 뭐 아니면 다른 애톰이 되든 그 애톰과로부터 사실 쉐어링을 했던 그 일렉트론이에요. 근데 그 일렉트론마저도 카본에 남겨놓고 어디론가 가버렸죠. 여기 본딩을 하고 있던 컴파운드가. 따라서 일렉트론이 하나가 더 많은 거기 때문에 본래 자기의 카본보다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카바 에나이온인 것이죠. 그래서 사이클로펜타다이닐 에나이온인 경우 아로마틱일까요? 아닐까요?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카본 수가 7개인 경우에요. 카본이 7개이고 3개의 더블 본드가 있고, 그리고 1개 카본은 이번에는 플러스예요. 즉 일렉트론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카본이 가지고 있던 일렉트론마저도 다른 애톰에 뺏긴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카본은 그 케타이온, 카바 케타이온 상태로 되어 있고, 따라서 그 비워져 있는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sp2, 물론 여기도 sp2예요. sp2 특성을 가지게 돼요. 자, 이 두 컴파운드는 각각 카바 애나이온, 카바 케타이온이라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띠고 있어요. 아로마틱일까요? 엔티 아로마틱일까요? 그 이야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두 개의 애나이온이나 케타이온은 모두 아로마틱 컴파운드에 해당이 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뭐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의 그 조건 and 계량적인 휠킬스 룰 포인 플러스를 한번 적용을 해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사이클릭 컴파운드이고, 그리고 이제 구조가 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옆으로 돌려보게 되면 둘 다 플래너한 그런 컴파운드이기도 해요. 물론 전자현미경으로 이제 검증을 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컨주게이션이 문제다라고 생각이 될 수는 있어요. 왜? 더블, 싱글, 또 여기는 또 싱글처럼 나오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가 그 sp2 카본이에요. 여기도 sp2 카본. 그래서 s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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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2 전체 5개 카본이 동일한 sp2 이 개념에서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 역시 7개 카본이 모두 sp2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컨주게이션이 잘 되어 있죠. 즉 컨주게이션이라 하는 것은 디로컬라이즈드 된 파이 오비탈의 구조를 가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량적으로 마지막 계량적인 휘케스룰 포인 플러스에 해당이 될까요? 이제 6개 해당이 되느냐 그걸 보면 되겠죠. 파이 일렉트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휘케스룰을 충족을 해요. 자, 여기 카본 케타이온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는 없어요, 일렉트론이. 따라서 포인 플러스 6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두 개의 애나이온과 케타이온 역시 6 파이 일렉트론을 갖고 있는 아로마틱 컴파운드이고, 단 뉴트럴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애나이온 혹은 케타이온의 아이오닉 컴파운드 있다. 아로마틱 아이오닉 컴파운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 벤젠이나 뭐 나프탈렌 등등 그러한 그 뉴트럴한 아로마틱 컴파운드 뿐만 아니라 아로마틱 케타이온의 애나이온도 가능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아이오닉 컴파운드인 경우는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되면서 그 카본이 sp2로 변한 것이죠. 그래서 더블 본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카본과 카본 간의 오비탈과 동일하게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비로컬라이제이션이 잘 되어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 자, 이제 여기 네모 같은 경우에 하이드로겐 애톰을 카본으로부터 제거를 하는 방법이 크게 3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레디칼은 조금 다른 패턴이죠, 그죠? 그 호몰리틱한 패턴, 네, 레디칼이고, 두 개는 헤테롤리틱한 그런 패턴이. 요 두 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좀 잘 해줘야 돼요.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면 특히 2학기 때 그 반응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어요. 이 두 개는 매우 단순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또 되게 헷갈려하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두 개는 이제 첫 번째는 그 하이드로젠 애톰을 카본으로부터 제거를 해서 카보 케타이온 플러스를 만드는 패턴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카본으로부터 하이드로젠을 제거를 해서 그 카본이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카바 애나이온이 되는 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요 하이드로젠을 이제 제거를 하는데 헤테로레틱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 카본이 프로덕트로 그 두 가지 패턴만 설명할게요. 만약에 그 애시딕한 그런
일렉트로파일이죠. 스트롱한 애시드가 있다면 이 하이드로젠은 하이드라이드 마이너스 형태로 애시드를 어택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본드가 끊어지면서 이 카본은 플러스를 띠게 되죠. 왜? 이 하이드라이드가 애시드를 공격할 때 하이드로젠에 카본이 갖고 있던 두 개의 일렉트론을 다 줘버렸기 때문에 이 카본에 더 이상 일렉트론이 없어요. 따라서 카본 캐타이온이 프로덕트로 남아지는 것이고, 두 번째 패턴은 반대로 스트롱한 베이스가 존재할 때, 이번에는 이 베이스가 이 프로톤을 제거를 하는 거죠. 그죠? 디프로토네이션이 되는 것이죠. 프로톤을 다른 베이스가 제거를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카본에 일렉트론을 한 쌍을 남겨두고 프로톤이 제거가 돼요. 이게 제거가 돼요. 이 경우는 카바 N아이온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애시드와 반응을 해서 프로톤이 제거가 되면 카본은 카바 캐타이온이 되는 것이고, 스트롱한 베이스가 프로톤을 제거를 하게 되면 남는 카본은 카바 N아이온이 되는 요 두 가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그 패턴을 잘 넣어둬야 돼요. 자, 도야기가 첫 번째와 세 번째 해당되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레디칼이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사례가 나오는 것이죠. 1,3 사이클로펜타다이엔. 자, 요거는 아로마틱 컴파운드가 아니에요. 뉴트럴 컴파운드. 왜냐? 일단은 뭐 퓨리케스루를 만족시키지 못하죠. 4개의 파이 일렉트론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sp3죠. 그죠? 그래서 s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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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3. 따라서 여기가 디로컬라이제이션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얘는 엔티 아로마틱이에요. 매우 리액티브 하겠죠. 언세이브라고. 그런데 좀 전에 그 이야기를 했지만 하이드라이드 상태로 다른 애시드를 공격을 하게 되면 여기가 여기였죠. 하이드라이드 상태로 H- 상태로 다른 애시드를 공격하게 되면 한 쌍의 일렉트론을 다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우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의 레디칼 상태로 다른 레디칼을 공격하면 레디칼 하나 남겨놓고 하겠죠. 그러면 남는 것은 카본 레디칼이고, 반대로 그 스트롱한 베이스가 프로톤을 제거하게 되면 한 쌍의 일렉트론을 카본에 남겨두고 가게 돼요. 그런 경우는 카바 N아이온이 생성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카보 캐타이온 레디칼 카바 N아이온 중에서 6개의 파이 일렉트론을 갖고 있는 컴파운드는 요 N아이온이에요. 그리고 sp2가 됐죠. sp3로부터 sp2. 따라서 디로컬라이제이션이 돼요. 사이클릭 컴파운드 맞고, 그리고 플래너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의 구조가 변환된 그 컴파운드들 중에 유일하게 카바 N아이온이 아로마틱 컴파운드예요. 자, 그 반대의 경우가 여기 있는 사이클로 헵타트레인의 경우가 되겠죠. 출발 물질은 그냥 보면 6개의 파이 일렉트론이기 때문에 아로마틱이라고 보여지지만 컨주게이션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가 sp3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는 다 sp2고, 그래서 이 컴파운드 역시 엔티 아로마틱이에요. 반응성이 높고 스테빌리티는 낮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하이드라이드가 상태로 하이드로젠이 떠나게 되면 그 카바 Ni 여기 카보 캐타이온이 되고, 그다음 레디칼로 떠나게 되면 카본의 레디칼이 남고, 디프로토네이션을 하게 되면 다른 베이스가 여기가 카바 N아이온이 되겠죠. 자, 이 플러스 레디칼 마이너스 중에 휘케스 룰을 만족시키는 6개의 파이 일렉트론을 갖고 있는 컴파운드는 카보 캐타이온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여기는 7개의 레디칼 파이 일렉트론이니까 아니고,
여기는 8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휘켈스 룰에 만족이 안 돼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5 멤버링 펜타다이엔에서 나오는 애나이온과 그리고 7개의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는 헵타트라이엔에서 유래되는 그 케타이온, 이 두 개가 아로마틱 컴파운드에 해당이 된다. 아시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아로마티시티에 대한 휠켈스 룰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뭐 이거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 엔티 아로마틱 컴파운드인 경우는 반응성이 매우 높고, 왜냐하면 스테이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몰레큘과 반응을 통해서 좀 더 안정한 물질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있겠죠. 자연스럽게. 즉 에너지 레벨을 이렇게 두고 이제 반응의 어떤 진도라고 할까요? 엔티 아로마틱 컴파운드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로마틱 컴파운드보다 에너지 값이 높죠. 언스테이블 하니까죠. 이 정도로 에너지 값이 높아요. 따라서 다른 몰레큘이 만약에 존재를 하게 되면 이 두 개는 반응을 통해서 좀 더 안정한 그런 몰레큘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반응이 쉽게 일어나겠죠. 그죠? 리액티브 할까요? 하지만 아로마틱 컴파운드는 굳이 더 이상 안정한 스테이블한 몰레큘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컴파운드 자체가 이미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다른 리액티브한 몰레큘을 만나더라도 벌써 이 위쪽에 있는 그렇게 반응성이 높지는 않아요. 물론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긴 하지만 그런 특성을 엔티 아로마틱과 아로마틱의 리액티비티가 높고 낮고 언스테이블하고 스테이블하고 그 개념을 이렇게 피규어를 가지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로마틱 컴파운드는 따라서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만들기가 되게 쉬워요. 그렇죠? 아로마틱 컴파운드를 일단 만들어지게 되면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이게 딱 고정된 수치를 보기는 힘든데 그 pK 값이 한 10 중반대 정도. 그러니까 acidity가 약하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 특성을 갖는 게 아로마틱 컴파운드의 특성입니다 하는 것이죠. 자, 이거 뭐 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다 똑같은 이야기네요. 그죠? 아로마틱 컴파운드에 해당이 되는 사이클로펜타다이에닐 애나이온인 경우, 자, 이 경우는 스트롱한 베이스가 여기 있는 프로톤 두 개 중에 하나를 디프로토네이션을 하게 되면 일렉트론 한 쌍을 남겨놓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건 아로마틱 컴파운드. 그 다음에 헵타트라인 같은 경우는 그 스트롱한 애시드가 있게 되면 여기 하이드라이드가 한 쌍의 일렉트론을 다 가지고 가서 애시드를 공격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HBr이 나오게 되고 요 카본은 플러스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카보케타이온이 되고 역시 아로마틱 컴파운드. 자, 이제 카본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아로마틱 컴파운드, 벤젠 그리고 뭐 그 5 멤버링 그리고 7 멤버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뉴트럴 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포함을 했겠죠. 그죠? 자, 요번에 이제 마지막 그 내용이에요. 그 사이클릭 컴파운드를 이루고 있는 애텀 중에 카본이 아닌, 즉 나이트로젠이 한 개 이상 있거나 옥시전이 한 개 이상 있거나 경우에 따라 설포도 한 개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이클릭 컴파운드를 우리가 사이클릭 컴파운드이긴 하지만 카본이 아닌 다른 헤테로한 애텀이 한 개 이상 있다. 그런 몰레큘을 우리가 헤테로사이클 몰레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기화학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케미칼 그룹에 해당이 돼요. 왜 이런 나이트로젠, 옥시전, 설퍼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유기화학적인 반응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헤테로사이클 역시 대부분이 아로마틱 컴파운드에 해당이 돼요. 즉 스테이블하다는 것이죠. 자, 그 사례를 근데 이제 아로마티시티를 이루고 있는 패턴이 크게는 두 가지 패턴으로 그룹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뭐 말로 쭉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그림을 가지고 보는 게 훨씬 이야기는 편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서 피리딘 같은 경우는 6멤버링 벤젠과 매우 유사하죠. 벤젠과 매우 유사한데 하나의 애톰은 나이트로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5개의 카본과 하나의 나이트로젠이 6멤버링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컨주게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게 피리딘이에요. 6멤버링의 헤테로사이클이고 한 개의 나이트로젠 애톰이 있습니다. 것이죠. 그리고 파일렉트론 숫자는 벤젠과 동일하게 6개의 일렉트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있습니다. 단 롬페어 일렉트론이 나이트로젠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6개의 파이 일렉트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아로마티시티를 이루고 있어요. 반면에 한 쌍의 롬페 일렉트론은 진짜 롬페어죠. 아무런 그 아로마티시티에 상관없이 따라서 파일렉트론 오비탈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롬페 일렉트론은 그거의 90도 방향,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순수한 롬페 일렉트론을 존재하고 있고, 이 롬페 일렉트론은 약하긴 하지만 위크한 베이스로 존재를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리드는 벤젠과 다르게 롬페어 일렉트론 한 쌍이 아로마티시티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위크한 베이시스트를 나타낸다 하는, 이게 벤젠과 차이점이에요. 아로마틱 컴파운드이긴 해도 잘 기억을 해둬요. 따라서 피리딘인 경우에 애시드를 만나게 되면 프로토네이션이 돼요. NH. 프로토네이션이 되긴 해도 아로마티시티에는 영향을 주질 않아요. 왜? 여기 있는 롬페 일렉트론이 프로토네이션이 되는데 이 일렉트론은 아로마티시티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토네이션이 되더라도 아로마티시티를 유지를 해요. 즉 피리딘도 아로마틱 컴파운드, 프로토네이션이 된 피리디늄 솔트도 아로마틱 컴파운드예요. 이 롬페 일렉트론 때문에. 자, 이 개념만 잘 머릿속에 오랫동안 넣어두기 바랄게요. 보약이 일단 서술적으로 여기 나와 있네요. 나이트로젠에 있는 2개의 일렉트론 혹은 한 쌍의 롬페어 일렉트론은 아로마틱 시스템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리딘은 약하지만 이 롬페어 일렉트론이 베이스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베이시스트는 일반적인 아민보다는 약해요. 상대적으로 약한. 그래서 피리딘의 나이트로젠이 프로토네이션이 되었을 때 아로마티시티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로마티시티를 유지를 합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피리딘은 이제 6멤버링이기 때문에 벤젠과 화학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하는 것이죠.
다 설명이 된 거예요. 단지 나이트로젠 애톰에 있는 한 쌍의 럼프 일렉트론이 베이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한 번 더 보면 나이트로젠이 있기 때문에 벤젠과 조금의 차이는 있다는 것이고, 나이트로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카본과 본드를 이루고 있는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있는 파이 일렉트론은 아로마티시티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럼프 일렉트론은 아로마티시티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나이트로젠에 있는 일렉트론으로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네요. 나이트로젠에 있는 일렉트론, 럼프 일렉트론도 있지만 카본과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한 개의 일렉트론도 있다. 그거는 이제 아로마티시티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나이트로젠이 메타 위치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건 피리미딘이 돼요. 이렇게 메타 위치 두 개의 나이트로젠이고, 그리고 네 개의 카본으로 이루어진 이런 헤테로사이클, 요거를 피리미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피리미딘은 두 개의 나이트로젠 애텀이 링을 만들고 있는 6멤버링, 그리고 세 개의 더블 번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자, 이제 이걸 보도록 할게요. 피리미딘은 6멤버링이고 두 개의 나이트로젠이 있고 각각 럼프 일렉트론이 다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하나는 카본과 sp2 하이브리데이션의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6개의 파이 일렉트론이 아로마티시티에 있어요. 하나, 둘, 셋, 카본에 있는 거 하나, 나이트로젠에 있는 거 하나, 이렇게. 그리고 나이트로젠에 있는 것 하나, 카본에 있는 파이 일렉트론 하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6개, 그 중에 2개는 각 나이트로젠에 있는 각각 한 개씩의 sp2 하이브리데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파이 일렉트론 있죠. 그렇게 6개가 아로마티시티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로마틱 컴파운드. 그리고 두 쌍의 럼프 일렉트론이 또 있어요. 두 쌍. 그게 그린 컬러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 피리미딘 같은 경우는 프로토네이션이 두 번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물론 실제로는 그렇게 일어나진 않지만 두 쌍의 럼프 일렉트론이 프리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럼프 일렉트론이 프리하게 있기 때문에 프로토네이션이 한 번, 아주 특수한 경우에 따라 또 한 번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두 개의 듀얼 캐타이온이 되더라도 아로마티시티는 유지를 하겠죠. 컴파운드는 그대로 유지를 해줘요. 왜? 6개 파이 일렉트론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5멤버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사례가 나와 있고, 한 개의 나이트로젠과 네 개의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는 더블 번드는 두 개예요. 파이롤, 그 다음에 두 개의 나이트로젠과 세 개의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이트로젠 두 개는 메타 위치에 있어요. 이미다죠. 자, 이런 경우에 각각 나이트로젠은 NH, NH,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미다졸은 그냥 나이트로젠, 왜 세 개의 본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고, 두 개는 역시 아로마틱 컴파운드예요. 그럼 파이 일렉트론 숫자를 한번 볼게요. 파이롤에서 하나, 둘, 셋, 넷, 카본에 4개의 파이 일렉트론이 있고, 요번에는 나이트로젠에 있는 한 쌍의 파이 일렉트론이 럼페어 일렉트론이긴 하지만 아로마티시티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개의 파이 일렉트론이 아로마틱 컴파운드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따라서 아로마틱 컴파운드의 휠캐스 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자, 이미다졸 역시 뭐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여기 NH에 있는 여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파이 일렉트론이고, 따라서 아로마틱 컴파운드. 자, 그러면
이미다졸 같은 경우는 여기 3번 나이트로젠은 순수하게 롬피 일렉트론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따라서 스트롱한 애시드가 있다면 3번 위치에 있는 나이트로젠의 NH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스트롱하지는 않아요. 위크하긴 하지만 3번 위치의 나이트로젠이 베이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파이롤과 이미다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미다졸은 프로토네이션이 안 돼요. 왜? 롬페 그 베이스로 작용할 수 있는 롬페 일렉트론이 아로마티시티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베이스로 작용할 수 있는 프리한 일렉트론이 없어요. 파이롤에는. 따라서 파이롤은 베이직하지 않아요. 난 베이직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헤테로사이클 중에 이제 그 6멤버에서 나이트로젠이 하나가 있는 피리딘, 두 개가 있는 피리미딘, 그리고 5멤버 중에 나이트로젠이 하나가 있는 파이롤, 두 개가 있는 이미다졸, 네 가지 헤테로사이클 컴파운드에 대해서 롬피 일렉트론이 아로마티시티에 관여를 하고 있다, 없다 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의 큰 그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납탈렌 같은 경우는 6멤버링이 2개, 안트라스에는 3개, 더 이상의 벤조파이렌 같은 경우는 5개, 점점점 이런 것들도 여전히 힐케스 룰에 만족이 된다면 아로마틱 컴파운드예요. 근데 화학적으로는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우리가 유기화학적으로 활용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납탈렌 같은 경우 아로마틱 컴파운드에 10개의 파일렉트론이 있는 것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따라서 레조넌스 폼이 3개가 존재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납탈렌 같은 경우 역시 이제 다른 그 아로마틱 폴리사이클릭 컴파운드와 마찬가지로 그 스테이블한 그런 특성을 갖게 되고 힐 오브 하이드로게네이션을 하게 되면 이 예상되는 더블 번드 숫자가 5개임에도 불구하고 250kJ 펌을 밖에 열량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스테이블한 낮은 에너지 레벨을 갖고 있는 아로마틱 컴파운드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납탈렌은 사이클릭 컴파운드이고 그 다음에 전체가 다 컨주게이션이 잘 되어 있고, 즉 모든 파이 일렉트론은 3개의 레조넌스 폼을 갖고 있는 디로컬라이즈가 되어 있다. 그림으로 보게 되면 골고루 카본 10개의 골고루 파이 오비탈이 구성을 잘 분배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개의 링, 6개 혹은 6개, 5개 이렇게 퓨전이 되어 있는 경우 카본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납탈렌이지만 헤테로 사이클릭도 존재돼요. 2개의 6멤버링에 나이트로젠이 1번 위치에 하나 있는 퀴놀린, 그 다음에 이 나이트로젠이 여기에 존재를 하게 되면 아이소퀴놀린이에요. 마치 아이소모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6개의 링과 5개의 링이 퓨전이 되어 있고 5개의 링 1번 위치에 나이트로젠이 있기 때문에 인돌, 이거는 이제 파이롤하고 페닐, 벤젠이 이렇게 퓨전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인돌이 되겠죠. 그 다음에 6멤버의 1, 3번 위치 피리미딘처럼 그리고 이미다졸처럼 5멤버링의 7번, 9번 위치 전체적으로는 4개의 나이트로젠이 있는 경우 퓨린, 여러 아주 다양한 그런 그 헤테로사이클릭 컴파운드가 존재하고 모두 다 아로마틱 컴파운드예요. 자, 퓨린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긴 한데 퓨린은 여기 보면 그 파일렉트론의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여기에 있는 롬피 일렉트론, 여기까지 합쳐서 10개의 파이 일렉트론이 아로마티시티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퓨린은
아로마틱 컴파운드다 이렇게 우리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그 첫 번째 비대면 수업 파트 그 2 챕터 15의 파트 2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고요. 오늘이 이제 14일 수요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두 번째 챕터인 파트 16 챕터 16을 월요일 오전 9시 15분 401호실이죠. 여러분들 등교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